기본형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깐 컴퓨터 껐다 켜느라고 좀 시간이 걸려죠. 기본형이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하죠. 그렇게 하고 원점이 꼭지점입니다.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뜻이죠. 원점이 꼭지점이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 이렇게.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틀린 말이고요.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X축의 대칭이 아니고 Y축 대칭이죠. 틀렸고요. 원점이 꼭지점이다. 맞는 말이네요. 제2사분면과 4사분면을 지나간다. 1사와 3사를 지나가죠. X가 0보다 작을 때 여기입니다. X가 0보다 작을 때 이 구간 안에서는 그래프가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죠.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는데 증가한다고 그랬으니 틀렸네요.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다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이동한 건데 PQ 값을 구하는 문제죠. 배운 대로 합시다. Y는 마이너스 2분의 5X 제곱을 X축으로 P만큼 이동하면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저기는 1번 그래프가 된다는 거죠. 얼만큼 이동해야 되죠? 식을 보아하니 X 대신에 원래 이게 X 자리잖아요? X-1이 들어갔네요. Y 자리 대신에 여기 있는 플러스 3은 원래 좌변에서 넘어온 거죠. 원래는 플러스 3이 아니고 여기 마이너스에 붙었을 거예요. Y 대신에 Y-3이 들어갔네요. 그럼 이렇게 됐다는 뜻은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한 거죠?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맞죠? 뒤에 빼기를 있다고 해서 마이너스 1이 아니고 2보 반대만큼 혹은 이게 0이 되는 크기만큼 X-0이 되는 크기만큼 Y-3이 0이 되는 크기만큼 평이동한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X 대신에 X 플러스 3분의 1이 들어갔고 Y 대신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고 여기 넘어와서 Y 플러스 2이 대입됐을 거라 이렇게 된 거니까 이 경우는 X축으로 마이너스 3분의 1만큼 Y축으로 플러스 6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PQ 값은 그렇게 구해지겠네요.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 그래프를 그리고 다시 축의 방정식과 꼭점 좌표를 구하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y는 2x 제곱의 그래프예요.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y는 2x 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한 거죠. 그럼 이 그래프를 오른쪽으로 3칸 위로 한 칸 올려서 여기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옮겨와서 이렇게 그리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렸더니 이 그래프의 꼭지점 좌표는 제곱 밑에 있는 이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3, 그때 x의 3제곱은 이거 없어지죠. y값은 1. 이게 꼭점 좌표고 축의 방정식은 x는 한 다음에 여기 꼭점 x좌표를 갖다 쓰시면 축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얘는 주어져 있는 그래프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들어왔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주어져 있는 흰색 그래프를 왼쪽으로 한 칸 밑으로 2칸 내리면 여기 느낌상 이렇게 지나는 포물선을 원래 이렇게 쭉 위에서 쭉 다 그려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완벽히 그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완벽히는 못 그립니다. 그냥 적당히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라는 문제는 어차피 학교 시험에 안 나오고 여러분이 그려서 문제를 분석하는 건 나오지만 똑같이 그리시오 이렇게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리는 방식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얘는 꼭점 좌표가 이걸 보고 찾아도 되겠지만 식 보고 찾는 방식은 제곱 밑에는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1, 그때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y값은 마이너스 2. 그럼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됐죠? 네. 다음
자, 2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구하시오. 저 2차 함수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리려면 첫 번째 조건이 꼭지점 좌표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어디 있죠? 4,2에 있습니다. 이거 어디로 블록한가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하겠죠. 이것만 가지면 대략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4,2를 찍습니다. 여기쯤 대략 4,2. 그 얘를 꼭지점을 하면서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니까 네. 가운데 축 그려두면 그림이 그리기 편해요. 좌우 대칭 형태로 잘 그려지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4. 근데 이 정도만 그려두시면 뭐 웬만큼 문제를 풀 수 있을 겁니다. 1번 5,0을 지난다. 지나는 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은 대입해서 참이면 지나는 겁니다. 대입해 봅시다. y에 0, x에 5를 대입하게 되면 3 플러스 2 되나요? 안 되죠. 좌우가 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지나는 점이 아닌 거죠, 이거는. 축의 방정식은 x는 4이다. 네, 이게 답이네요. 꼭지점 좌표는 마이너스 4,2다. 아니죠. 4,2입니다. 위로 블록한 포물선이다. 아래로 블록하죠. 마이너스 3x 제곱의 그래프를 평행도한 거다. 마이너스 3x 제곱을 평행도한 게 아니고 3x 제곱을 평행도한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려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식으로 옮겨서 문제를 파악하거나. 이건 그래프를 보고 식을 파악하는 겁니다. 포물선이네요. 일단 위로 블록하죠. A 값이 음수겠다라는 거 일단 일반적으로 이해가 되고, 두 번째는 꼭지점 좌표가, 자, 두 번째는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있죠. 여기 어디예요? 2,5입니다. 그럼 꼭지점 좌표를 알았으니까 여기 있는 이 포물선 식을 보니까 이게 표준형이죠. 꼭지점 좌표 구하기 아주 쉽게 돼 있는데, 이 식에서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라면 제곱 밑에 있는 이 x의 관계식이 0이 되는 x값 p, 그때 y값 q. 근데 이 꼭지점이 얘랑 같아야 되니까 p 값이 2, q 값이 5인 걸 알겠네요. 그럼 얼른 식에 집어넣습니다. y는 a x-2의 제곱 플러스 5라고 쓰시고, 이 식을 완성하려면 저 a 값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a 값을 구하려면 상식적으로 여기 숫자가 다 나와 있잖아요. 여기 있는 x 하나, 여기 있는 y 하나에 숫자만 집어넣을 수 있으면 a가 구해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 포물선이 지나는 점 하나를 찾아내야 된다는 뜻이죠. 어디 있나요? 꼭점 말고 여기 있네요. 0,1. 0,1을 관계식에다가 대입합니다. 포물선이 지나는 점. 그 대입했더니 y에 1, x에 0. 그럼 4a 플러스 5.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음수가 나와야죠.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래서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x-2의 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되겠더라. 자, 다음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A값, P값, APQ의 부호를 말하는데 이번엔 숫자가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숫자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APQ 값이 얼마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근데 부호만 판단할 수 있는데 이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는 P, Q죠. 여기 있네요. 꼭지점 좌표가. 몇 사분면이죠, 이거? 1사분면이에요. 1사분면에서는 꼭지점이니까 P값은 양수, Q값은 양수입니다. 그럼 남은 건 A값. A값은 제곱 앞에 있는 개수죠. 이거 어디로 블록해요? 위로 블록하네요. 위로 블록하니까 A값이 음수. 그래서 ABC의 APQ의 부호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부호를 판단하는 얘기는 양인지 음인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얘는 양, 얘는 양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A값, P값, Q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이 꼭지점 좌표가 나와 있죠? 얼마인가요? 3, 마이너스 2. 어디로 블록하죠? 아래로 블록하네요. A값은 양수일 거고. 근데 여기 꼭지점 좌표가, 이 식과 이 식은 서로 같은 거니까 이 꼭지점 좌표는, 이건 표준형이죠. 이 식을 외우셔야 됩니다. 나중에 꼭지점 좌표가 나오면 이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식 자체 구조를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럼 P, Q 얘가 3, 마이너스 2
근데 숫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y는 a 가로 x p 자리 대신에 3, q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리고는 지나는 점 하나 여기 표시되어 있죠. 1,2를 지정하네요. 대입합니다. 2, x에 1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 a 값은 1, a에 1 집어넣으면 y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죠. 일반정의 형태죠. 저식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일반형. 근데 일반형은 어제 말씀드렸죠. 단점이 꼭지점 좌표를 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꼭지점 좌표가 구해져야 포물선 그림을 좀 더 우리가 원활하게 그릴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점을 알아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가 쓰기에는 좀 불편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그리고 나서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판단하는. 근데 식 자체가 표준형 자체는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일부가 완전제곱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식에서 적당히 완전제곱식을 묶어서 나머지 안 묶이는 숫자 빼내고 정리하라는 뜻인데 공식도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은 외우셨으면이 아니고 외워야 됩니다.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 여기 책에다 써놓으세요. 옆에다. 있지만 꼭지점에 x좌표 구하는 공식은 무조건 필히 암기하셔야 됩니다. 필히. 이거예요. 마이너스 2a분의 b.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근해 공식 할 때 여러분 앞쪽에 2차 방식 할 때 근해 공식 배웠잖아요. 근해 공식 할 때 공식이 어떻게 됐었니?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 빼면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꼭지점 x좌표 구하는 공식. 근해 공식의 앞 대가리 부분 고개를 외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꼭지점의 y좌표는요? 이건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지 마세요. 그냥 그때 y값을 구하면 돼. 유도과정은 여기 있고요. 왜 이렇게 나오는지 유도과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저거 좀 이따 숫자를 다 연습할 거니까. 이거를 왜 외우라고 그러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다 책에 하나 더 써놓으세요. 추계방정식 있죠?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이기도 합니다. 얘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2a분의 b에다가 x는 하고만 쓰면 추계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래저래 쓸모가 많은 공식이니까 외워두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편은 1차 함수 할 때도 배웠었죠. x절편 y가 0일 때 x값 x절편 y가 0일 때 x가 0일 때 y값 y절편. 근데 이 2차 함수가 일반형이 꼭지점 좌표가 구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뿐이지 나름 꽤 쓸모가 많아요. 절편 같은 거 구할 때 굉장히 쉽거든요. 보시면 일단 y절편이 워낙 쉬우니까 y절편 x가 0일 때 y값 저기 x에 0 집어넣으세요. 그럼 y값 얼마 나오죠? c가 나와요. 아 이게 y절편이구나.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c는 y절편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1차 함수 맨 끝에 붙어있는 c도 b도 y절편이었죠. 그런 것처럼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항은 y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 x절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하다. x절편은 y가 0일 때 x값 구하는 거죠. 저 위에 있는 식을 잘 보세요. y에 0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식에서 는 0이 만들어지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되죠. 2차 방정식에서 x값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y가 0일 때 x값 구하라는 얘기는 2차 방정식에 x값 구하라는 얘기니까 2차 방정식에 해를 구하면 그게 x절편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연습 문제를 풀면서 한번 해봅시다. 자, 다음 이차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어라. 바꿔봅시다. 바꾸는 연습 안 해봤으니까요. y는 일단 표준형 바꾸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앞쪽으로 빼줘야 됩니다. 가로 앞쪽으로. 여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를 빼내고, 그리고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까지 1차항까지는 끌고 들어가는데 상수항은 미리 뺍니다. 어차피 완전 제곱이 안 되니까.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숫자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 식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 앞쪽에 2차 반식 할 때 배웠었잖아요.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로 와야 완전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플러스 4가 와야 됩니다. 그래야 완전 제곱이 돼요. 근데 갑자기 이 가로 안에서 없던 사가 생겼잖아. 그럼 가로 안에서 그만큼을 빼내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필요한 식은 여기까지 필요하고 얘는 필요가 없어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4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식이니까 이건 바깥으로 빼냅니다. 빼내는데 맨 앞에 가로가 불러요. 야야야, 너 어디가? 나 나가려고. 그럼 너 곱해서 빠져나가야지. 곱해서 빠져나갑니다. 그럼 식이 완성된 구조는 이래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고 여기 완전 제곱이 x-2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되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4 마이너스 7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위에 있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기서 이제 꼭지점이 구해지죠. 꼭지점 좌표는 2, 마이너스 3. 축의 방정식은 x는 2 이렇게 돼요. 아셨습니까? 네. 이해해 봅시다. y는 제곱 앞에 개수 2가 있죠? 2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리고 x제곱 2로 나누란 얘기죠. 2로 나누면 마이너스 8x. 상수항은 끌고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가로 바깥에 처음부터 빼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완전 제곱식을 만듭니다. 뭐가 필요하죠? 요거 반 마이너스 4 제곱하면 16. 없던 16이 생겼죠? 그만큼을 빼냅니다. 그 필요한 식은 여기까지가 필요해요. 얘는 필요 없으니까 바깥으로 빠져나갈 때 앞에 있는 2를 곱해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결국은 2가 되고 여기 완전 제곱식은 x-4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여기 x, 여기 4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 테니까 똑같은 x-가 두 번이니까 x-4의 제곱이 된 겁니다. 얘 곱해 빠져나오면 마이너스 30이에요. 마이너스 32 플러스 30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남겠죠. 따라서 이 포물선은 꼭점 좌표가 4, 마이너스 2가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4가 된다. 이렇게 포물선의 중요한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꿔서 처리 한번 해봤습니다. 밑에 있는 두 문제 해보세요. 어쨌든 저런 걸 찾아내려면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 방법은 이 일반형을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줘서 풀거나 아니면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하거나. 다시 그 연습 겸 해봅시다. y는 4 끄집어내고 x제곱 4로 나누죠. 마이너스 2x 뒤로 뺍니다. 플러스 1은 이 안에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빼내야 돼요. 어차피 여기 플러스 1 만들 거면 이 플러스 1은 안 빼면 되지 않나요? 이 1과 이 1은 다르죠. 가로 안에 1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4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1과는 관계없는 겁니다. 완전 제곱식 여기까지 완전 제곱 4 한 다음에 얘는 xx 1, 1인데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 x-1의 제곱 얘 필요 없죠? 곱해서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 돼요.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는 1, 마이너스 3이 되고 축의 방정식은 x는 1이 되고 문제에서 y절편은 맨 끝에 있는 상수죠.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표준형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 있죠. 표준형 맨 끝에 붙어 있는 상수는 꼭지점의 y좌표예요.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가 y 절편값입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그렇게 구해졌죠. 자, 이번에 여기는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이번에는 공식 뭐였죠? 꼭점 x 앞에 구하는 공식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되네요. 그럼 계산해보면 음수는 음수죠. 이거 약분하면 분모 1 남아요. 2. 꼭점 x 앞에 마이너스 2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가 되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플러스 4가 되고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거 약분해보면 마이너스 2에 3 이렇게 남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점 좌표가 구해졌으니까 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고 y 절편값은 일반형 맨 끝에 붙어있는 상수값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 의외로 공식은 또 쉬워요. 많이 쉽습니다. 공식이 연습해보시면. 이 공식 앞으로 이제 처음에는 선생님이 일반형을 표준으로 바꾸는 걸 보여드리긴 하는데 하다 보면 이제 저 과정보다는 공식에 대입하는 걸 더 많이 할 수도 있으니까 눈여겨서 봐두도록 하세요. 성진이 알겠니? 너가 물도가 가서 그래프를 찾는 겁니다. 저거 보고 어떤 게 그래프인지. 근데 딱 봐도 답이 아닌 게 있죠. 4번, 5번은 답이 될 수 없어요. 왜죠? 근데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잖아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블록해야 되는데 4번, 5번은 위로 블록하기 때문에 답이 될 수 없고요. 자, 그리고 저기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그치? 꼭점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저 식을 정리해 봅시다. y는 4분의 1을 바깥으로 빼요. 그럼 x제곱 4분의 1을 바깥으로 뺀다는 얘기는 4분의 1로 나누겠다는 뜻이야. 개수들을. 그럼 4분의 1로 나눈다. 나누기 4분의 1 한다는 뜻은 곱하기 4 한다는 뜻과 똑같죠? 여기는 개수에 곱하기 4를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은 미리 바깥으로 빼라고 했죠?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플러스 4, 마이너스 4. 완전 제곱식 4분의 1 여기까지는 x-2의 제곱. 얘 곱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면 3 이렇게 돼요. 됐나요? 따라서 꼭점 좌표는 2,3. 정답은 1번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는 2,3이 없어요. 답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였죠. 밑에 있는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모두 구하시오. x축과 만나는 점, 이게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입니다. 근데 아래로 블록한 포물선이 x축과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기는 x축 위에 있는 점의 특징은 전부 다 y 좌표가 0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x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얘기는 x절편에 관련된 문제를 풀라는 얘기죠. 그래서 y에 0 대입해서 x값을 구합니다. 3,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2차 방정식인데 이걸로 전개를 하는 것보다는 얘를 넘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넘기면 이런 모양이 되지 않습니까? 3을 약분해요. 그러면 x 플러스 2의 제곱은 1과 같죠? 제곱해서 1이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2는 제곱해서 1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정답이니까 답은 두 개일 거예요. 마이너스 2 플러스 1하면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하면 마이너스 3. 따라서 이 위치상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 그 다음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0 이렇게 됨을 확인할 수 있겠죠. 아시겠나요? 네. 자, 이번엔 ABC의 부호. 자, 여기 단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저렇게 일반형에서 만약 ABC의 부호만, 그 개수의 부호만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 위치를 파려고 하는데 A가 양수이면 당연히 아래로 블록하고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고 그렇겠죠? 그 다음 C값은 아까 Y 절편이라고 말했으니 C값이 양수이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위에
C가 0이 되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그 다음에 C가 음수가 되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교점이 원점 아래에서 만난다. Y 절편에 위치니까요. 그럼 결국은 A와 C는 어디로 볼록하냐와 Y 절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B는 사실 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B를 알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우리는 씁니다. 좌동 공부를 하거나 안 하거나 똑같구만. 좌동 우이 이런 단어가 있죠. 뭐예요? 좌동은 이게 끊어져 있는 거죠. 좌동 왼쪽에 있으면 같다는 뜻이고 우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는 뜻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가 Y축 기준에서 이게 Y축이에요. 좀 왼쪽에 이렇게 쏠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 그래프가 Y축 기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으면 같다는 거예요. 이 같다가 뭐냐면 A와 B의 부호가 서로 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가 이게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Y축 기준으로 오른쪽에 쏠려 있어요. 그러면 우위 A와 B의 오른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괜찮습니까? 자,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은 이게 그래프가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는 뭘 보고 판단하냐면 축을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축 구하는 공식이 뭐였죠? 마이너스 2분의 b였죠. 그렇지? 근데 그래프가 왼쪽에 있다는 뜻은 그래프가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다는 뜻은 만약 여기는 A하고 B의 부가 쟤처럼 같다고 쳐봐. A가 플러스면 B도 플러스, A가 마이너스이면 B도 마이너스. 그러면 양수분의 양수, 음수분의 음수는 이 분수값은 양수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니 축이 음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축은 음수란 뜻은 Y축보다 당연히 왼쪽에 있다는 뜻이고 A와 B의 부가 만약 서로 다르다 쳐봅시다. A는 양수, 근데 B가 음수. A가 음수, 근데 B가 양수. 그럼 양수분의 음수, 음수분의 양수는 이 분수값은 음수가 되는데 음수에 음수 붙었으니 양수가 되죠. 그럼 축이 양, 원점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와 B의 부가 같으면 축이 왼쪽에 갈 수밖에 없고 A와 B의 부가 다르면 보신 것처럼 축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걸로 A, B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 좌우의 위치를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고 A, B, C의 부호만 판단한 겁니다. 수점을 몰라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잖아. 그냥 부호만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첫 번째 아래를 블록하네? 아, A 값은 양수겠구나 인 거고 C 값은 Y 절편이죠. C 값은 음수겠구나. 세 번째 A 값은 양수이니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그래프의 축이 어느 쪽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른쪽에 있네요. 좌동 우이 오른쪽에 있으면 다르다. A가 양수이면 B는 음수가 된다. 이렇게. 그래서 A, B, C의 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아셨죠? 네. 5-2번 해보세요. 이차함수의 조건을 가지고 식을 구하는 방식인데 크게는 막 여러 가지 써 있죠. 정리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꼭지점을 알 때. 두 번째, 꼭지점 모를 때. 아까 써있는 그 개념을 정리해드리면 이 두 가지입니다. 꼭지점을 알면 식을 이차함수 식 만드는 거니까 이차함수 식이 필요한데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식은 표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점 모르면 일반형이에요. 이겁니다. 그럼 표준형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Y는 어디로 볼록한지 A,
가로 꼭점 좌표 x-p의 제곱 플러스 q p, q가 꼭점 좌표. 여기다 pq를 집어넣고 이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일반형은 그냥 일반형식이죠. 이렇게 2차식, 1차식 상수항. 네, 여기로 가는 겁니다. 꼭지점을 안다라는 말이 좀 변형이 될 수 있거든요. 꼭지점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가끔 변형돼서 꼭지점이 안 나오고 축의 방정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꼭지점에 x 좌표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쨌든 꼭지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은 표준형으로 가는 겁니다. 어쨌든 꼭지점에 뭔가를 알아. 그러면 표준형으로 가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 꼭점을 모를 때는 주로 어떤 형태로 조건이 주어지자면 그냥 무턱대고 세 점은 요즘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는 왜 교과상 고등학교 때도 이제는 미지수 3개짜리 1차 연립반응식을 안 배우기 때문에 안 배우는 교과가 많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아무나 막 주진 않고 보통 크게 두 가지로 주는데 하나는 y절편을 알게끔 y절편이 주어질 때 y절편이라 언급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x좌표가 있는데 뒤에 y좌표 0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점이 어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C값을 알아낼 수 있어요. 여기 일반형의 맨 끝에 있는 상수항 이게 y절편이죠. y절편이 주어지면 C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점이 보통 몇 개 주냐면 꼭점을 모를 때는 보통 점이 3개 주어집니다. 3점 중에 한 점이 이 C를 구하기 위한 조건이라면 나머지 2점을 집어넣어서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푸시면 돼요. 혹은 두 번째 X절편이 주어지는데 2개 주어질 때가 있어요. 혹은 뭐 이렇게 나올 때 있죠. 0, 잘못 썼잖아 이거? 죄송해요. 0, 네모 이게 X절편이 이게 Y절편이죠. 네. 이 C값은 네모랑 같은 겁니다. 죄송해요. 네, 필기를 잘못해드렸죠. X절편 뭐 네모, 0 그리고 세모, 0 이렇게 Y가 0인 좌표인 X절편이 2개 나올 때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아까 전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모와 세모가 결론은 근이 됩니다. 근. 해가 닿는 뜻이요. 그럼 네모와 세모가 해가 되려면 이 2차식은 x-네모, x-세모 형태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y 붙이고 2차 함수니까 y 붙이고 여기 뭐 붙여야 되냐면 a를 붙여야 됩니다. 근만 안다고 해서 제곱의 개수를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근 가지고는 여기까지 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a 값을 통해서 3점 중에 2점의 좌표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 얘네를 가지고 식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해서 a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를 봅시다. 설명드린 대로 이거부터 먼저. 이건 꼭점 좌표가 주어져 있는 상태겠죠? 나와 있네요. 꼭점이. 다음 그래프 오른쪽 가리틀 때 a, b, c 값을 구하시오. 선생님 일반형인데요? 아니에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보면 꼭점 좌표가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 아닙니까? 근데 왜 식은 일반형이죠? 표준형으로 식을 만든 다음에 다시 분배해서 저렇게 일반형을 만들라는 거예요. 저기다 맞춰놓고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 꼭점 좌표가 2,1이니까 당연히 y는 표준형 a 가로 x-p의 제곱 플러스 q 이 표준형에다가 2,1을 p값, q값 대신에 이렇게 대입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꼭점 좌표 알면 표준형 그리고는 지난 나머지 한 점 1,3을 이 식에다 대입해야겠죠. 3 x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이 돼서 a 플러스 1 따라서 a 값은 2가 됩니다. 그럼 완성된 식은 y는 2 가로 x-2의 제곱 플러스 1인데 이게 답이야. 근데 문제가 저렇게 일반형 형태를 원하니까 이걸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y는 저거 풀면 되겠죠? 2x제곱 여기 1차원 개수 마이너스 4x 나오는데 여기 2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8x
여기 상수항 4, 2를 분배하면 8 더하기 1, 9. 그래서 ABC는 2, 마이너스 8, 9 이렇게 세 개가 만들어지겠죠. 표준형을 알고 식을 만드는 구조.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서. 되셨습니까? 밑에 있는 1 잠깐만요. 하나씩 해보고 한꺼번에 연락 봅시다. 자, 이게 보세요. 이 문제가 그 문제예요. 다음 그래프의 식을 만드는 건데 조건을 봐야 되죠. 조건을 봤더니 꼭지점 좌표가 안 나와 있어. 꼭지점 좌표 안 나와 있으니까 일반형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축의 위치를 알아요. 축의 위치를 안다는 뜻은 꼭지점 x좌표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y좌표를 모르는 것 뿐입니다. 마이너스 2, q. 어쨌든 꼭지점을 알잖아. 그럼 식을 써요. y는 a 가로 x 마이너스 꼭지점 x좌표 마이너스 마이너스이니까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남은 거는 이 식을 완성하려면 AQ 값을 찾기 위해서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합니다. 두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 점 하나 있잖아요. 무슨 점? 마이너스 3, 2분의 3. 또 나머지 하나는 여기 원점 0, 0. 두 개 점을 나란히 대입합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3, 2분의 3을 대입하면 2분의 3은 그다음 마이너스 3을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 1 a 플러스 q 이렇게 되겠네요. 요식 하나. 그다음 0, 0 대입 y에 0 x에 0 대입하면 4a 플러스 q 이렇게 연립해서 푸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그러면 2분의 3 마이너스 3a 양변을 마이너스 3분의 1 역수를 곱하죠. 여기 분수니까 역수를 곱할게요. 이렇게. 그럼 여기는 a가 남고 얘는 약분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남아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서 집어넣고 넘깁니다. 그럼 a는 q는 마이너스 2분의 1 넘어가면 플러스 2분의 1이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4 약분하면 2. 그래서 완성된 식은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제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분배하면 x제곱 2를 곱한 다음에 2배 플러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 분배하죠?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마이너스 2 플러스 2니까 없어지네요. 얘는 상수항. 그래서 이렇게만 답이 남습니다. 이해됐니? 자, 잘 봐. 근데 이 문제는 이건 뒤에 있는 풀이와 연결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르게 풀이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게 제일 정석적인 풀이인데 두 번째 방법은 약간 느낌이 이래. 가만히 있어봐. 포물선 이렇게 위로 블록한데 축이 여기 있죠? x값 마이너스 2에 축이 있어요. 근데 포물선은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잖아. 근데 여기 있는 x좌표가 얼마죠? 0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x좌표는 얼마죠? 대칭이잖아. 대칭이라고. 마이너스 4겠죠. 여기 두 칸이니까. 그렇지? 선생님, 저 절편 두 개를 알았어요. x절편 0,0, y절편, x절편 0,0, 마이너스 4,0. 그렇죠? 그리고 이 그래프가 지나는 또 다른 한 점, 여기. 마이너스 3,2분의 3. 이렇게. 그럼 아까 말했던 꼭지점이 만약 아니고 지금처럼 x절편값 두 개를 알고 있는 상태죠. 그럼 x절편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 2차 함수에서 만들 때 오른쪽에는 2차식이 0과 마이너스 4를 근으로 갖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느낌이기 때문이죠.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일반형에서 y가 0이 되면 이건 2차 함수가 아닌 2차 방정식이 돼요. 2차 방정식의 x값을 구했다는 얘기는 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는 얘기잖아. y가 0이 나왔을 때 x값은 2차 방정식의 해야. y가 0이 나왔을 때 x값은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해가 0과 마이너스 4가 나오려면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x 마이너스 근, x 마이너스 근. 그리고 인수분해 돼 있어야 되겠죠? 근데 빼기 0은 의미가 없으니까 x 플러스 4로 2차식이 만들어지는데 근이 이렇다고 그래서 얼마만큼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 혹은 얼마만큼 폭이 넓은지 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a라고 붙여주셔야 된다고 그랬죠.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얘를 이제 마지막에 대입하는 겁니다. y의 2분의 3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 이렇게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3으로 나누게 되면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얘 마이너스 2분을 여기다 집어넣고 분배를 하게 되면 이 답이 나와요. 아셨나요? 이건 방법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포물선은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쉽긴 한데 원래 쉬운 거는 x절편 두 개를 알면 식이 더 쉽습니다. 사실은 더 쉽게 풀어져요. 자, 그거에 관련된 문제 중에 뭐 이런 거 보세요. 이 문제. 이번엔 이 그래프를 보고 2차 함수식을 찾아야 되는데 조건을 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꼭점 좌표는 안 와? 그랬더니 꼭점 좌표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어. 축의 위치는? 축의 위치도 정확히 안 나와 있어. 어딘지를. 이 그림만 봐도 축이 어딘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표준형과는 관계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점 3개 찾아야 됩니다.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 3개. 여기 0,3 여기 1,0 여기 4,3 그렇지? 무슨 말이 됩니까? 네. 근데 x절편은 두 개가 나와야 의미가 있어요. 하나가 나오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두 근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는 y절편 알고 있네요. 이게 y절편이잖아. 3이 이 y절편 값은 저기는 c값을 말합니다. 그럼 식이 대략 이렇게 y는 ax 제곱 플러스 bx y절편 c 3 이해돼요? 이제 두 점을 대입합니다. 1,0을 대입하면 0은 a 더하기 b 더하기 3 그 다음에 4,3을 대입하면 3은 16a 플러스 4b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위아래를 연립하는데 얘는 지워지죠. 이렇게. 이걸 양변 4로 나누게 되면 4a 플러스 b는 0이 되고 위에 있는 식은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그리고 이 양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b의 계수가 맞잖아요. 위에 4를 빼시면 되겠죠. 그럼 3a 0 빼기 3이니까 3 따라서 a 값은 1 a 값 1을 집어넣고 넘깁니다. 그럼 b 값은 마이너스 4 됐죠? 그럼 다 구해졌네요. 따라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지점 좌표를 몰라서 일반형을 써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꼭지점 좌표 모르니까 단 y 절편 알기 때문에 c값을 미리 구해놓고 나머지 두 점을 가지고 a, b에 대한 연립방정식 푸는 그런 꼴이었고 이거 말고 x절편이 안 나와있죠? x절편이 나와야 재밌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합시다. 안 나와있으니까. 자, 이런 케이스였어요. 그림을 그려도 괜찮고 문제에서 어떤 2차 함수식을 구하는데 마이너스 1,0 3,0 1,2를 지나는 포물선 2차 함수식을 구하시오. 그러면 꼭지점이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저 세 점 중에 어디가 꼭지점입니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이럴 때는 일반형인데 일반형 중에도 이렇게 y좌표가 두 개가 0이죠? 그럼 얘네가 뭐라는 뜻이에요? x절편이라는 뜻이에요.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뜻은 여기 있는 이 내가 써야 될 이 2차식이 뭐를 근으로 갖죠? x가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갖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가지려면 인수분해 어떻게 돼 있어야 된다고요?
x 2부 반대 플러스 1 이렇게 돼야 x값이 마이너스 1 근을 가질 거 아니야. x 마이너스 근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3집어넣으면 근을 갖겠죠. 여기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지는 게 이해됩니까? 돼요? 근데 뭐가 빠졌죠? 앞에 a 값이 빠진 거예요. 근만 가지고는 저렇게만 구하지 앞에 있는 제곱의 개수까지는 모르니까. 그럼 나머지 1,1 여기다 대입하면 됩니다. y에 2를 대입하고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a 이렇게 되죠. 괜찮아요?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완성된 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1 한 다음에 이거 뭐 분배해 봅시다. 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 분배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3 이게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2차 함수식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x절편 두 개 나오면 근을 통해서 2차식을 빠르게 작성하시고 a를 놔둔 다음에 나머지 한 점을 대입해서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패턴이라는 얘기죠. 아셨죠? 네. 여기 있네. 여기 있었구나. 어디 있나 했더니 네, 여기 두 문제 풀어보세요. 유제 1번, 유제 2번 지금 x절편이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1이고 점 2,14를 지나는 포물선 식을 찾는 건데 x절편이 마이너스 5와 1이라는 뜻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이너스 5,0과 1,0을 지나간다 뜻이라고. 됐니? 근데 이 2차 함수식이 일반형일 때 이거 y에 0 집어넣어서 이 식을 만족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x값이 마이너스 5랑 1이라는 거잖아요. 아니, 봐서 이해됐니? 정말 이해됐어? 그럼 이게 근이라는 얘기잖아. 이 2차 방정식의 근. 근데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이 2차식의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그래야 이렇게 돼야 근이 마이너스 1과 1이 근으로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까지 모른다고 했으니까 a라고 이렇게 붙여주면 돼. 그러면 이 2차 함수 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y는 a 가로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런 식의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점 말고도 여기를 또 지나가죠. 2,14를 이제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는 거예요. y에 14, x에 2를 대입하게 되면 7a가 14가 되니까 a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식이 완성되면 이런 모양을 한다는 뜻이죠. y는 a가 2였고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건 이제 분배하면 됩니다. 2, x 제곱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5x니까 플러스 4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5 이걸 전개하게 되면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10 이렇게 답이 나와요. 이제 알겠어, 화살이? 진짜? 그럼 여기 밑에 있는 문제 할 수 있겠어? 지금 몇 분이죠? 밑에 있는 문제 이 그림을 보고 어떤 경우는 위에 있는 것처럼 이제 조건이 숫자로 주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좀 그림으로 나올 때도 있거든요. 밑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 이차함수식을 완성하는 건데 조건을 보니까 이차함수식을 구하랍니다. 그럼 구하려면 빠르게 꼭지점의 좌표를 아는지 먼저 봐야 돼요. 꼭지점 모르네요. 그러면 나머지 세 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프가 지나는 세 점이 위치상 이렇게 세 점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찾다 보니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0,6 자 이걸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x절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x절편이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y가 0일 때 다시 말하지만 이 2차 함수식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은 2차 함수지 그죠? 근데 y에 0을 대입해서 x값이 3과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y에 0을 대입하는 순간 이건 더 이상 2차 함수가 아니고 2차 방정식이 됩니다. 2차 방정식의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x값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랑 3이라는 뜻이니까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갖는 2차식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 가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2차식이 만들어지고 이제 2차 함수를 풀어야 되니까 이제 는 0이 아닌 y를 갖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점 0,6을 대입하는 거죠. 6은 x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6a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 식을 마이너스 1에다 집어넣어서 이 가로를 분배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분배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 내가 구하려고 했었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선생님 저는 오히려 이 y절편이 눈에 보이는데 y절편을 포인트로 잡으면 안 될까요? 됩니다. 그래도 그럼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중에 여기 지금 y절편이 6이라는 얘기는 이 y절편이 C값과 같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x에 0 집어넣어봐. x에 0 집어넣으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요. 그래서 y값, C값이 6이 된다는 뜻이라고. 이해됐니? 이러고 나서 나머지 두 점을 대입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 여기 있는 마이너스 2,0과 3,0을 대입해요. 그럼 0,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a 마이너스 2b 플러스 6. 그 다음에 3,0을 대입하면 0, 9a 플러스 3b 플러스 6. 이걸 연립하는 겁니다. 그럼 위의 식을 2로 나누게 되면 2a 플러스 b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아래 있는 식은 3으로 나누게 되면 3a 플러스 b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넘어가겠죠. 위에서 아래를 뺍니다. 그럼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 따라서 a 값은 네. 왜요? 왜 1이 나와? 마이너스 2,0을 마이너스 2,0을 대입했잖아요. 왜 이게 숫자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네, 이렇게 되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이렇게. 그럼 위에서 아래를 빼지 말고 더해야 되겠네요. 그럼 5a는 마이너스 5. 따라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a 값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집어넣고 넘어가면 b 값은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이 되니까 1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완성된 식을 쓰시면 되겠죠? y는 마이너스 x 제곱, b 값이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x 플러스 6 이렇게 정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포인트를 맞춰도 괜찮은데 의미는 이쪽이 좀 더 강하긴 합니다. 왼쪽 풀이가 좀 더 의미가 강하고 오른쪽은 나름 또 쉽기는 한데 웬만하면 두 개씩을 다 기억하되 왼쪽의 의미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x절편의 의미가 방정식의 해라는 개념이니까 제 마이너스 2와 3을 근으로 갖도록 2차식을 작성하다 보면 좀 더 가볍게 빠르게 이렇게 식이 정리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그리고 이제 절편을 이용하다 보면 축도 알아낼 수 있어요. 사실 마지막 이제 설명드리면 이게 포물선이 지금 필요한 데만 그려볼까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3이잖아요. 그럼 축은 어디 있을까? 축은 이 마이너스 2랑 3의 정중앙이니까 마이너스 3과 2의 평균값입니다. 축이 어디냐면 2분의 1이 있어요. 축의 방정식은 x는 2분의 1에 존재하며 꼭점 x좌표가 2분의 1, 로 갈 거라는 얘기죠. 됐죠? 그래서 x절편이 이래저래 의미가 강합니다. 이래 근을 구하고 2차식을 작성하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축의 위치를 좀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도 되기 때문에 이 x절편의 의미를 아까 수업할 때 말씀드렸죠? x절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피해 다니지 마시고 이 x절편의 의미를 좀 잘 파악해서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좀 풀어보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